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정책 세상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게스트 옥토님 모시고 3탄 한국 부동산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대담 나누겠습니다. 네. 미국의 개척 시대에 우리가 예전에 미국의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서부 영화요? 예. 서부 보안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총 쏘고 막 그러면 마을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악당들이 나와서 총 쏘면 죽고. 예. 그게 이제 카운트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 카운트 시작이 네네. 거기가 텍사스고 네네. 거기가 달라스고 거기가 휴스턴이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 네네.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면서 네네. 그 마을이 커지면서 이제 그 옆에 땅도 사게 되고 그렇죠. 도로도 놓게 되고 그렇죠. 도시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은 한국은 그곳이 어디냐? 그 보안관이 있던 그곳이 어디냐? 네. 학자마다 전문가마다 다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네. 음마아파트 사거리 대치동 사거리가 서울 강남구 거기가 보안관이 거기 사거리 딱 서서 네네. 음마아파트를 우측에 놓고 그 한강을 바라보는 쪽 네네. 거기가 바로 사거리 거기가 우리 서울의 제일 중심과 핵심이다. 아파트를 볼 때는 그런데 뭐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제일 비싼 아파트는 아닙니다. 제일 비싼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압구정도. 넘사벽, 압구정 현대죠. 네. 그런데 그 사거리 그렇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미, 우성, 성경, 미도,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그 다음 한남 재개발,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제가 지금 말했던 그곳은 지난 21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연료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값이 폭락이 되고 한국도 이제 아파트 값이 되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3억, 14억 갔던 것이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는 다르겠지만 8억 정도까지 떨어졌다.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40%,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30%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5억씩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던 데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누군지 다 알지만 제가 말했던 그곳 음마, 우선미,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 5단지 여기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우선미라고 하면 우성 성경 미도 아파트. 넘사벽이죠.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대치동. 뭐 다 아시겠지만 아사 순천 아파트 이런 데들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떨어지길 바랬지만은 떨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 시장을 볼 때 어디부터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신문 같은 데 볼 때 압구정 현대가 계약됐어요. 압구정 현대가 뭐 경매가 낙찰됐어요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마 아파트가 계약이 얼마에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용산 시장이 움직이고 강남 서초 시장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분당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양천으로 가죠. 그렇죠. 강북의 노원으로 가고. 그게 이제 그렇죠. 여의도 거쳐가지고. 그렇죠. 목동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분당 거쳐서 평촌 넘어가고. 평촌 넘어가면 이제 3번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한 바퀴가 도는 순서가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뉴스를 볼 때는 압구정 현대가 계약됐어요. 음마 아파트가 얼마에 낙찰됐어요. 얼마에 계약됐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죠. 그 게스트분 옥토님 설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연구 논문 보면은 이 대치동 음마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군이 지금도 사실은 서울의 학군이 많이 허물어졌다고 하더라도 학군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치동 하면 학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탄탄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 경기도 있었고 막 이랬지만은 지금은 뭐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의대나 무슨 뭐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합격률 보면은 넘사벽 아닙니까? 그거는 뭐 수치로 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 요즘 뭐 스카이 나와도 먹고 살기 힘든 건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이제 요새는 의대나 그렇죠. 보면은 전부 다
뭐 학원도 많고 좋은 학원들도 많고. 예, 저한테 그런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하면은 끝까지 상승할 것이냐? 가격이 언제는 끝이 있지 않겠냐? 자, 그런 부분이 참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고 명목이라는 것도 있고 실질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자마다 전문가가 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떠냐면 이런 말 하면 좀 우스운 얘기인데 끝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왜 끝까지라 말씀드리냐면 끝까지라 하면 무한대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근데 아파트 값은 사실은 토지 가격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50년 정도를 서울 그 말죽거리라는 양재동 그 말죽거리라는 사거리에 대해서 말죽거리 작업서 영화가 거기 나오는 그 사거리 그 지금 양재역 사거리죠, 서초구청인데 거기에 대해서 50년 정도의 토지가를 제가 봤어요. 근데 한 번인가 두 번만 떨어지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올라갔어요.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반영한다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인기도를 반영한다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영원히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고 반복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한국은 뭐 제2의 일본처럼 부동산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죠. 뭐 밝히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쉽게 일본하고는 닮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연구한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현장에서 투자하고 느끼는 거는 일본 시장, 한국 시장은 다르다. 참 투자에 있어서 그 명목이라는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가격은 명목 가격이고 사실은 그걸 실질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명목을만 보게 되면은 상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0년에 떨어진 건 맞아요. 2023도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 고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고 올라가 떨어지고 그걸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 맞다고. 이걸로 보게 되면 이거 빠졌네요. 이걸로 보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빠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축 자체는 우상향한다, 그런 얘기시죠. 보세요. 우리가 보면 뭐 IMF 시대,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이번에 고금리 인플레이션 고금리 시대를 보면은 한 번씩 출렁출렁하지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죠. 인플레이션 때도 출렁했다가 올라갔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출렁했다가 올라갔죠. 고금리 때도 출렁했다가 올라갔는데 또 올라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퀘스천이죠.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전망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구독자분들 그 부분은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평균 2%를 약간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3% 근접하고 뭐 또 요즘 최근 들어서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해서 금리에 대한 뭐 변동이 있을까,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연준금리 그 부분이 좀 진정이 되면 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도 올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한국 부동산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그 산자가 자산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아파트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대치동 음마아파트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한국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의 핵심은 압구정 현대, 대치동 음마, 우선미, 잠수주공 5단지 이를 움직임을 보면 우리 아파트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 떨어질 것이 바로 보일 수 있다. 그 동부 이천동, 목동, 여의도 또 이제 그게 이제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움직이면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좋은 아파트, 반포에 좋은 아파트를 많이 생겼지만 네. 아무튼 아직까지는 대치동 음마하고 압구정 현대가 움직이면은 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움직이면은 다른 아파트들도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게스트분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움직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신축도 영향을 주게 되고 구축도 영향을 준다. 그런 강남은 뭐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가 와도 떨어지지는 않지만 네네. 그 강남 아파트가 왜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좀 알긴 아는데 자세히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강남 아파트는 네.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사지만 네. 부산에 있는 부자들도 사고 뭐 네. 광주에 있는 부자들도 사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많은 부자들이 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이니까. 부자가 돼야지 강남에 사는데. 그럼요. 제가 이제 소시적에는 기억났네요. 개포동 고층 아파트가 1억 6천만 원밖에 안 됐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는 좀 살 수 있었는데. 개포 4단지가 그랬었죠. 7천만 원 정도. 그렇죠. 옛날 얘기. 지금은 아마 한 25, 28억 하죠. 예. 구독자분들, 한국의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 거기는 사실 돈이라는 그 재화가 있을 건데요. 사실 돈이 없으면은 거기 음마아파트 가격이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애들 그 과자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위 클래스도 뭐 거진 상위에 계신 분들이 음마아파트에 향후에 살 것 같은데 그 없으신 분들은 참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음마아파트 안 살고요. 네. 음마아파트 전세를 두고 옆에 살죠. 아무튼 음마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하남이든 광명이든 의왕이든 네. 일산이든 그 성향을 보고 움직임의 성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시차가 있다. 그 부분이죠. 곧장 오는 데가 분당, 그렇습니다. 양천구가 한 과천, 그런 데가 한 1개월 뒤. 그거는 그때마다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거의 곧장 오는 데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바퀴 돌 때가 이제 하남, 광명, 평촌, 의왕, 또 이제 구리, 그렇게 하고 일산 조금 초입에 가다가 그렇죠. 이제 3개월 차 넘어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일산도 가고 그러다가 정부에서 또 이제 대책 나오면 다시 이제 부침하고 이런. 요번에 오피스텔 그 주택수에 제한다 그랬다가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또 많은 또 투자자들이 또 실망하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이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신문도 잘 읽어봐야 되겠구만요. 뉴스로 보면 음마하고 압구정 현대 나왔다 하면은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탄 부동산 투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2탄 이런 연립 다세대가 돈 된다, 토지가 된다, 투자해야 된다. 3탄 한국의 부동산 움직이는 힘.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가격 흐름에 주목하라. 맞죠? 네. 그러면 4탄은 재개발 실전 사례. 곧장 재개발 실전 사례. 재건축은 언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실전 사례면 실제로 투자하시고 손익 그게 다 나오신 것이죠? 그 부분 4탄 때 구독자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탄 한국 부동산 움직이는 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탄 때 뵙겠습니다.